안녕하세요. 예, 가족의 전당입니다. 지금 이 시계는 거의 새 거예요. 새 시계인데 이 제가 이제 그 줄이 낡아가지고 명품 시계들 보면은 가격대가 상당히 비싼 것도 많죠. 1,000만 원대 이상이 가는 것도 많고요. 줄이 낡아서 다시 만드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진한 밤색으로 이 빨간색이 약간 부담스러워서 염색을 하는데 복원 사업이 참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모든 걸 배워야 돼요. 배우려면 공예하는 요령, 그래야 리폼을 하니까. 그리고 복원, 가방이나 잠바가 가장 많지만은 다 배워야 됩니다. 붓 역시 마찬가지로 종류별로, 크기별로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시계줄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작은 붓이 있어야 됩니다. 얇고 작은 붓. 그리고 이제 진한 밤색으로 하는데 오늘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이 뒷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가죽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딱 염색을 할 까지만 이제 해줘야 되는데, 어, 진한 밤색으로 할 때 기초 작업을 진한 밤색으로 하는 것보다 연한 밤색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진한 밤색을 하고 다음 공정을 다음 공정도 진한 밤색으로 하게 되면은 너무 진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세척을 하는 요령을 좀 보여드릴게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 세척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빈틈없이 염색이 꼼꼼히 들어가야 하니까요. 이 줄을 빼고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시계의 핀, 그러니까 반해봉이라고 해요. 반해봉을 빼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죽 자체가 늘어남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하려면 이 상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세척 작업을 해줘야 돼요. 언뜻 생각하면 새 시계인데 그냥 차면 되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맘이 아니잖아요. 가죽의 무늬는 지금 사피아노 무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좀 조심스럽죠. 뭐 여기에 조금 묻는다고 해서 손님이 그걸로 뭐 이제 따지지는 않겠지만 안 보이는 쪽이니까 그래도 미안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 신경 써서.
너무 막 뻑뻑 문지르면 안 돼요. 이 가죽의 무늬 자체에 엠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진밤색으로 하는데도 기본 바탕색은 연밤으로 해주는 이유를 보면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염색이 들어간 부분을 번지지 않게 바로 건조를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진밤색으로 가는데 붓에도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면은 잠깐 말려볼게요. 진밤색으로 가는데 진해 보이죠? 근데 이게 연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품을 많이 써보고 많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거의 검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밤색을 쓰면은 더 시커매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조심스럽게 염색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붓에 양을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해서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약품을 붓에 발랐을 때는 양이 많잖아요. 그때 이런 실밥선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옆에 주변을 먼저 해준 다음에 약품이 좀 양이 줄었을 때 그때 이제 스티치 부분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다음 공정을 할 때도 이렇게 작은 붓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몇 시간 지나가지고 건조가 되면은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색이 연해질 확률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많이 해봐야 돼요.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은 전날 술을 안 먹어야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실밥 있는데, 바느질 있는데, 그쪽이 안 됐으면 이 옆을 먼저 칠한 다음에 약품이 좀 줄었을 때, 양이 줄었을 때, 그때 이 스티치 부분을 염색을 해주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색감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약품을 연한 밤색을 바르고 건조를 했는데 안에 약간 붉은 빛이 돌죠. 예, 그래서 연밤색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이쪽에서 주의할 점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핀을 꼽아야 되니까 다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 약품이 많은 부분을 먼저 하게 되면은 안에까지 스며들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 핀 버클 채우는 구멍 안쪽까지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천히 지나가면서 흡수를 시켜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말을 못 하겠네. 잠깐 건조하고요. 불안하니까. 타공이 되어 있는 부분도 안쪽으로 스며들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에어를 쓰지도 않은데 혼자 돌아가네요. 돈 달라는 얘기죠, 이제. 옆면 역시도 작은 붓으로 너무 약품이 많지 않게 붓을 눕혀가면서 염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 고리. 이 고리. 잘못하면 여기에 묻을 수도 있고. 제일 얇은 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살살 돌려줍니다. 지금 드라이를 쓰니까 다 마른 것 같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침투약품은 색을 바꿀 때 당연히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지만요. 침투약품은 지금 보면 건조가 됐는데도 지금 여기가 뿔긋뿔긋하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주는데 무조건 드라이로 말려서 표면이 마른 것 같다고 해서 다 마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작업을 하면은 다른 일을 하고 일단 놔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겉에서는 마른 것처럼 묻어나지도 않고 뭐 휴지로 닦아봐도 묻어나지가 않고 다 말랐네 하죠. 그게 아닙니다. 보고는 손님이 좀 서두르더라도 이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미 침투가 됐는데 겉에서 말랐다고 해서 속에까지 말랐다고 그거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작업에 무리가 없고 마감까지 했을 때도 무리가 없으려면은 이런 침투 염료 작업을 했을 때는 그냥 놔둡니다. 최소 몇 시간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하루를 놓고 다음날 하시는 게 좋아요.